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NK맥스입니다. NK맥스는 예전에 4월 달에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을 해서 6월 10일에 개시 결정이 지금 현재 나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그 회생 계획 안의 제출, 네, 이게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그 중간에도 뭐 여러 가지 사건 건수들이 좀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1단계적으로 회생 계획안의 제출 기간이 9월 달이기 때문에 이때까지 일단 제출을 제대로 하는지, 네, 이런 여부를 보고 우리가 NK맥스의 회생 여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뭐 잘 아시다시피 반기 보고서가 나왔죠. 네, 그래서 의견 거절이 나왔어요. 비적정 의견이 나왔습니다. 근데 뭐 이것은 우리가 반기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측면보다는 이 회생 절차 개시, 회생 계획안 제출 이런 것들이 보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일단 이 반기 보고서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NK맥스의 손실을 만회할 대박 가능한 종목을 하나 말씀드리니까 참고로 해서, 네, 여기서는 좋은 결과가 났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먼저 NK맥스부터 말씀을 이제 드립니다. 자, 지금은 우리가 그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회생 절차 건과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요. 말씀을 이미 드렸지만은 여기 그 회생 절차 개시 결정 공시를 보시면 회생 계획안의 제출 기간을 금년도 9월 25일까지 이제 한다고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개시 결정은 나 있지만은 이게 본격적으로 이제 회생에 대한 실무적인 절차가 나타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고, 회생 계획 안에 제출이 되어야 하니까 요 부분을 일단 눈여겨봐야 된다. 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은 뭐 여러분들 다 익히 그 역사를 아시겠지만 삼자배정 유상증자 철회했고 5월 14일 날 경영권 분쟁권으로 소송이 김현철 씨가 이제 회사 상대로 제기가 되었던 상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반기 보고서가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반기 보고서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외부 감사 의견은 물론 의견 거절로 났고요. 그리고 재무 상태표를 보면서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가, 네, 이걸 좀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현금이 좀 있어야 기업이 이제 생명력을 이어갈 수 있죠. 현금을 보니까 작년 말에 2억 9,900만 원에서 이번에 반기 현재로는 5억 6,900만 원의 현금이 있는 정도입니다. 그죠? 네. 그리고 기타 유동자산, 네, 여기 한 1,959만 원. 대개 요 두 가지가 이제 현금 갖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는데, 근데 이 6억 원 정도의 현금을 가지고 이제 기업이 생명력을 이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닥을 잘 잡아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시행이 되면서 외부로부터 자금이 들어와서 그래서 NK맥스가 좀 살아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회사 그 원본이 427억이죠. 그러니까 427억을 갖고 그게 본전 가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본 총계가 1,064억이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 부분으로 봐서는 재산이 1,064억이 있고 원전 들어간 거는 427억이니까 네, 요거는 일단 나쁘진 않습니다. 네, 나쁘진 않은데 뭐 기업이 일단 수익을 내야 되는데 영업 손실이 또 발생했어요. 네, 24억 5,400. 네, 그리고 당기 순손실은 252억이 발생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이 상황을 봐가지고서는 NK맥스가 내부에 있는 자금으로 회생할 수는 없는 상태고, 결국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을 해야 되는데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그 회생 계획안이 있죠. 네, 여기에 계획이 아마 들어가서 그래서 이제 회생하겠다라는 자구 노력을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뭐 소송권이니 뭐니 경영권 분쟁이니 뭐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떻게 회생을 할 것인가, 이 회생 계획안이 NK맥스에 의해서 이제 나올 것이고, 이 부분을 살펴보면 우리가 NK맥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부분들 앞으로 입수되는 것들을 좀 봐가면서 여러분에게 뭐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있다면 도움을 그래도 그나마 어려운 상황이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NK맥스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지금 말씀드린 건과 관련된 정보를 빨리 입수한 것을 바로 전달을 드릴 거고요.
나중에 뭐 매매 다시 재개가 되면 당연히 매매 신호는 나가는 건데 그거 이전에 일단은 지금은 NK맥스가 회생하는 것이 일단 먼저 필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건과 관련된 히든 스토리나 정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여러분에게 뭐 조금이나마 좀 도움을 좀 드릴 수 있으면 좋겠고 NK맥스라고 문자 주신 분에게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자 그리고 대박을 낼 가능성이 있는 종목을 제가 말씀드린다고 그랬어요. 네, 여기서는 대박을 좀 내셔서 다시 그 소생하실 수 있는 그런 투자자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NK맥스는 우리가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 여기서 일단 회생을 하면 물론 최선 아닌데 회생을 할 때 하더라도 일단 그 시간적인 공백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대박주에서 아마 기회를 잡으시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리니까 참고하셔서 꼭 좋은 매매 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말씀드릴게요. 네, 대박주 말씀드립니다. 자, 요즘 시장이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테마주를 따라서 뭐 개별주를 한다 하더라도 미리 그 테마를 알고 들어갔다 하더라도 주가가 먼저 많이 밀리고 나중에 반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중소형 개별주도 쉽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대형주 섹터를 들어가 봐도 되게 뭐 2차 전지, 반도체 뭐 이런 쪽들 매매해서 수익을 내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때에는요, 저평가된 종목을 매수해서 대박을 내는 것이 그것이 지금 이런 타임에는 상당히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근데 그냥 저평가만 됐다고 해서 이런 종목만 우리가 국한해서 하는 것보다는 성장성까지 겸비한 종목을 매수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 이게 이율 배반적이기도 하지만 이거 두 개의 성격을 다 겸비한 그런 종목이 있어요. 이 종목을 제가 한번 찾았는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저평가주이면서도 성장주입니다. 자, 목표는 되게 우리가 과거 시세 대비해서 이제 막 생바닥에서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되게 더블 내지 세 더블 정도 요 정도 가야 이제 매물이 있거든요. 그 이전까지는 매물이 없어요. 그래서 목표는 이렇게 잡아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섹터는 여러분들 이미 올라갔다가 많이 올라갔다가 내리는 종목들 이런 것들은 반등을 주고 더 밀려버리는 그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신선한 쪽에서 섹터를 구하시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조금은 최근에 아주 크게 오르지 않았고 이제 막 올라가기 시작하는 이 엔터테인먼트 sek터 중에서 하나 선택을 해봤어요. 주가 수준은요 적당한 수준이죠. 네, 10,000원 내지 한 30,000원 그 사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요 종목이 아주 등치가 작은 중소형주는 아니에요. 네, 하지만 유보율 같은 경우도 한 3,000 내지 5,000% 정도 있는 생바닥에서 이제 막 올라오는 종목 약간은 이제 대형주 성격에 가깝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하지만 탄력이 있을 겁니다. 네, 지금 말씀드린 유보율 같은 경우도 확실하고 재무구조가 뭐 확실하죠. 재무구조 확실하지 않은 종목은 제가 추천 안 합니다. 유동성 현금, 그러니까 단기간에 현금을 만들 수 있는 유동성 현금이요. 여러분 한 3,000억 내지 4,000억 정도 있어요. 이 얘기는 괜히 그 괜찮은 종목이다 하더라도 쭉 올린 다음에 증자해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주당 주식 가치를 희석화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럴 리스크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네, 그런 부분입니다. 유동성 현금이 이 정도로 많아요, 여러분. 실적은 작년에 최저였어요. 하지만 1분기부터 이미 턴어라운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선택할 때 실적이 증가하는 기업도 좋지만 과거에 안 좋았다가 또는 실적이 최소치를 찍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실적이 높아지는 종목, 이런 턴어라운드성 종목들이 큰 대박 시세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퍼 배수, 우리가 이익을 측정하는 퍼 배수가 6배에서 10배 사이에 있기 때문에 지금 실적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거 퍼 배수는 상당히 크게 증가할 수 있어요. 되게 이 섹터가 속한 기업의 평균 퍼가 뭐 좋을 때는 50배까지도 올라왔었어요. 되게 한 20, 30배 정도는 갑니다. 근데 지금 퍼가 6배 내지 10배라고 한다면 더블 내지 3더블을 분명히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자산 가치로 따져서도 PBR이 한 0.5배수 내지 0.9배수거든요. 근데 이게 자산 가치가 지금 이 정도면 굉장히 저평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기 자본 수익률 같은 경우 되게 20 내지 뭐 50%까지 갔던 종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PBR 수준이요 2배 내지는 5배 정도까지도 PBR 수치가 더 올라갈 수 있는데 이제 0.5배 내지 0.9배수라는 얘기죠. 이런 종목은 여러분들이 꼭 놓치면 안 돼요. 매매 기간은 한두 달 후 정도의 시세 분출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사는 거죠.
근데 조금 기간을 길게 보셔도 됩니다. 3개월 정도 기간으로 봐도 무난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외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외인들이 화끈하게 지금 한 일주일 정도 들어오고 있고 기관은 이미 들어와 있고요. 외인 기관 쌍끌이 매수가 펼쳐지고 있어요. 그러면 가는 거죠. 그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3, 4년간 조정을 계속 보였어요. 3, 4년간 계속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년간 등락하면서 바닥 다진 이후에 최근 분출이 시작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요거 제가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면 주봉 차트가 이런 식이죠. 네, 주봉 차트가 이런 식입니다. 요거가 이제 한 1, 2년간에 걸쳐서 다지고 이제 막 올라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런 위험 부담 없이 베팅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월봉 차트도 보세요. 네, 월봉 차트도 바닥을 여러 번 찍었잖아요. 네, 그래 놓고 슬쩍 올려지는 패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렇다 할 매물이 없어요. 그냥 날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예, 요런 종목이에요. 그래서 요 종목 여러분들 한번 잘 해보시고요. 제가 끝까지 매수부터 매도까지 케어를 해드릴 거고요. 여기 전화번호 있죠? 예, 요 전화번호로 뭐라고 주시면 되냐면 대박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돼요. 예, 대박 간단하죠? 대박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매수 시점부터 매도 시점까지 여러분께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거예요. 네, 아시겠죠? 이번에 이 대박주는 한번 잡읍시다. 네, 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